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가장 발달한 상해조차 매우 침체된 상황입니다. 상해의 또 다른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해에 와보니 상해가 정말 한산해 보입니다. 쇼핑몰 안에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많은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보세요. 이 공항도 썰렁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네티즌은 지금의 상해가 그 당시의 대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던 시절을 비교하며 단식했습니다. 그는 조사해본 결과 상해의 최근 몇 년간의 인구는 계속해서 순유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 남자가 상해에서 새로 오픈한 쇼핑몰에 갔는데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 쇼핑몰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쇼핑몰 아래 지하 1층입니다. 이것이 쇼핑몰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국금을 좀 둘러볼게요. 상해를 보고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마도 경제가 지금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이 소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상점의 계산대에 몇 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쇼핑몰뿐만 아니라 상해 상점들의 폐업 현상도 매우 심각합니다. 한 식당의 여 사장님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게를 넘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게 양도 광고를 한 달 전에 붙였는데 처음에는 10만 위안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 8만, 6만, 5만, 3만 위안까지 내려갔는데도 아무도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집주인한테 2월에 계약이 끝나면 장사는 더 이상 안 할 것이고 직접 임대하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중고 주방기기 사는 사람이 보러 왔는데 이렇게 큰 진열장, 이렇게 큰 에어컨, 이렇게 큰 냉장고 다 모아서 1,500위안 주겠대요. 아,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상해에서 한때 점포를 구하기 어려웠던 지하철역 상점들이 이제는 정말 인적이 드물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런 가게들 우리가 양도비로 30만 위안을 줘도 못 구했었거든요. 이 여성은 지금 지하철역 주변과 같은 상업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길거리 음식 장사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선 도시 상해라니 믿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상해에서 실물 상점의 사업이 정말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와 그의 동갑인 80년대생 직장인들 역시 대부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해 올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외지인이 거의 500만 명이나 떠났어요. 예전에는 상해 상주 인구가 2,6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상주 인구가 대략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서가회는 한때 상해 서해구의 매우 유명한 지역이자 상업 중심지였으나 지금의 모습은 이전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내가 보여줄게요. 이곳이 상해 서가회입니다. 지금은 밤 9시예요. 예전에 서가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다리 위에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날이든 사람들로 넘쳐났죠. 외지에서 여행 온 사람들, 상해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곳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이 여성은 예전에는 이 지역의 임대료가 최소 수백만 위안에 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돈을 보태주어도 가게를 오픈하려고 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점들은 대부분 대형 브랜드들로 아마도 버티고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해의 슈퍼마켓들도 고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는 거의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31개 성급 행정구역 중 상해는 703억 위안의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다른 지역들은 모두 재정 적자 상태였습니다. 23개 성의 재정 수지 적자는 1,000억 위안을 초과했고 심지어 중공의 정치 중심지인 북경의 재정 적자도 922.5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상해 통계국은 데이터를 발표하며 11월 상해의 사회 소비품 소매액이 1,442.95억 위안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3.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13.5%나 감소했다니 이게 중국이 아니라면 전쟁이 일어난 곳인 줄 알겠네요. 경제가 밝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제는 붕괴되고
모든 산업이 쇠퇴하며 국민들은 부채에 시달리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상해의 담배와 술 세금이 매우 높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소비 트렌드는 아니다. 외자 관련 회사 소비, 정권 관련 회사 소비, 부동산 관련 회사 소비 등은 아무리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해 경제의 하락은 외국 자본이 대거 철수한 것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한 상해 블로그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했던 많은 상해 블로그들이 자주 동영상을 올리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떠난 후 우리 중국의 다른 기업들은 신용이 없어졌고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 기업에서 일할 때 대우도 좋았고 휴가도 쉽게 쓸 수 있었어요. 이 블로그는 외국 기업들의 복지 혜택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떠난 후 상해 경제도 나빠졌습니다. 현지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장점을 배우지 못했으며 그들의 수입도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 상해는 국제도시로 외국인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두 친구가 대화 중에 상해에서 외국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외국인들, 요즘 상해에 외국인이 많이 있나요?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갔나요? 돌아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길거리에 외국인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딜 가든 외국인이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많이 줄었어요. 시내에는 외국인들이 좀 있지만 외곽 지역에는 아예 외국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은 상해의 외국인 거리가 한산하고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해 외국인 거리가 원래는 불빛도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다 떠나고 한 명의 외국인도 보이지 않네요. 오늘은 주말인데도 외국인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상해의 취업 상황도 마찬가지로 암울합니다. 이것은 한 블로그가 상해에 온 지 이틀 만에 느낀 감회입니다. 여러분, 올해 취업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드릴게요. 제 뒤에 있는 동방명주에서 일하더라도 월급은 겨우 5,000위안밖에 안 됩니다. 스트리머는 최근 이틀 동안 일자리를 찾으면서 보안직은 보안증을, 감시직은 감시증을, 주방장도 3급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상해에 오려는 사람들에게 더 신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상해 블로그는 현지 대학생들의 취업 상황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4천, 5천 위안 받는 일자리도 사람들이 몰려서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상해의 대학생들조차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로 한 기관에서 회의실 직원 한 명을 구하는데 월급이 4천에서 5천 위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개가 넘는 이력서를 받았고 그중 많은 사람이 학사 학위 소지자였으며 2명은 석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상해에서 석사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구나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영상은 실직한 상해 대학생이 지하철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갓 졸업한 대학생은 자신이 겪은 구직의 어려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상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보스 직업 검색 앱은 아예 망가진 것 같아요. 읽고 답도 주지 않거나 이력서를 받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어요. 면접 일정을 잡으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건축 산업은 지금 완전히 멈춘 건가요? 이것은 한 소규모 회사의 사장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지금 상해 경제가 2선, 3선 도시들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최근 2년 동안 제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한 번씩 해고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갔죠. 이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졸업생들,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해에서 대부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석사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오려고 하는데 인턴 월급을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주고 인턴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겨우 5, 6명 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한 여성은 자신이 구직할 때 겪었던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상해에서 정상적인 월급 받는 일자리는 어디서 찾나요?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수많은 회사와 면접을 봤어요. 편집, 운영, 영업 A 이런 직종들이었는데 면접을 보고 나니 모든 급여가 세금 공제 전 6,000위안인데 세상에 세금 빼고 나면 4,000위안밖에 남지 않아요. 이걸로 상해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상해에는 적어도 월급이 1만 위안 정도는 될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00위안이라니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배달 일을 시작하지만 배달원의 처지도 종종 눈물을 자아낼 정도로 힘겹습니다. 내가 올라갈 땐 있었는데 내려와 보니 음식이 다 없어졌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 배달원이 통곡한 이유는 그의 배달 음식이 도난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배달원은 한 블로거에게 자신이 겪은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배달 일을 하지만 집도 구할 수 없어서 그냥 공원에서 잡니다. 여기서 얼마나 지냈어요? 6일 됐어요. 매일 여기서 자고 있나요? 예, 그럼 여기서 자면 춥지 않나요? 추워도 어쩔 수 없죠. 이 하남 출신의 배달원은 1990년생으로 올해 26살입니다. 그는 이전에 물류회사에서 일했으나 친구의 추천을 받아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겨우 몇십 위안밖에 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먹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배만 채울 수 있으면 된 거죠. 상해의 삶은 정말 마음이 쓰리네요. 많은 사람이 상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연말이 다가오자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즉 올해 상해의 귀향 행렬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보세요. 상해가 설명절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갑시다. 귀향 행렬에 합류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젊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안구인데 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상해 기차역이에요. 이곳은 상해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기차역인데 지금은 아직 설 연휴 전이고 설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떠나고 있네요. 이 남성은 자신이 기차역 밖에서 본 결과 대부분 떠나는 사람들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출생의 젊은이들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상해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몇몇은 답을 제시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대규모 철수하고 상해 현지의 공장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해 공장의 사장은 매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틀 후에 제 모든 가공 공장, 대략 10여 개의 가공 공장이 전부 전면 중단될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현재 창고에는 21만 7천 개가 쌓여 있는데 이는 이미 입고된 물품이고 가공 공장에서 작업 중인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10여 개 가공 공장은 모두 멈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할 일이 한 건도 없어요. 한 블로그는 많은 외지인이 상해를 떠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2,300만 명이 상해를 떠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상해에서 몇몇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해는 지난 2-3년 동안 약 2,300만 명이 떠났을 것이라고 하네요. 거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왜 떠났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해의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상해, 혹시 정권이 바뀌려는 조짐일까요? 많은 외자 기업들이 떠났고 상해의 부유한 사람들도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상해를 떠나고 있어요. 저는 상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집을 사서 수리해 다시 파는 사업을 해왔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요. 그녀는 2024년 대출로 담보를 잡힌 집이 많아진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혹시 무슨 큰일이 일어나려는 게 아닐까요? 라며 최근 집값 조정과 대출 이자율 인하가 계속되자 혹시 그들은 미리 어떤 소문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상해를 떠날 준비를 한 건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블로그도 같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해 집주인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벌써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 특히 외지인들이 상해 집을 팔기 시작했고 다른 곳에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많은 상해 사람이 자녀의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집을 팔고 바로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어린 사람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상해의 집을 빨리 팔고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해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네티즌들과도
자녀의 교육 문제나 취업 상황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한 절강성 네티즌은 지금 회사는 50% 감원을 한다고 하는데 월급이 많은 사람부터 자른다고 말했습니다. 한 상해 네티즌은 우리 부서에서는 원래 7명이었는데 지난주에는 나 혼자 남았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상해 네티즌은 자신의 삼촌과 숙모가 광동에 살고 있는데 삼촌이 말하길 숙모가 있는 공장은 원래 한 부서에 일하는 사람이 6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0명만 남았대요. 1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해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은 그의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중국 매체 상관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가 심야에 돌연 상장 폐지 확정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상해의 제빵 대기업이었던 크리스티는 빚을 갚기 위해 건물 매각, 끝내 버티지 못해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1993년에 설립된 유명 제빵 체인점 크리스티는 상해에서 한때 543개의 매장을 운영했으나 2024년 10월 18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홍콩 증권거래소는 이 회사의 상장 지위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제1재경 보도에 따르면 당시 크리스티는 이미 5,700만 위안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모든 매장이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30년 된 유명한 제빵 체인점은 이제 상해 경제 하락과 함께 문을 닫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일선 도시인 상해조차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